이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류를 가장한 이단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그 세를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대표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해외 선교지에서 이단 문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최근 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해외 포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외 이단 포교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들이 포교를 했는데 네네. 아무도 피해를 안 입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해외 포교가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비자 하나를 갖고 유럽 나라를 전부 다 마치 제주도 가듯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이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K컬처에 대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이것에 편승한 이단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있고 커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정부가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정 이단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그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는 사이비 종교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빌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의 신천지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5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그러니까 한 단체와 관련해서 5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 프랑스가 체감하는 이 이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미빌리드의 발표를 인용해서 4월 7일에 르 파리지앵이라는 프랑스 언론이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엔 콩빈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에 신천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우려를 표명했냐면요. 첫 번째로 신도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 일상생활 전반을 통제한다. 너무 강하게 통제하고 강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거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지금 단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토대로 해서 신앙심을 이유로 가족관계와 지인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사이비적 요소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이단 수출뿐만 아니라 이단이 갖고 있는 가혹행위, 신도 통제, 그리고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개인 차원이나 어떤 사설 기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 한국어와 또 K-팝, 그야말로 K-한류가 인기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경계심 없이 더 다가갈 것 같은데 다양해진 이단 활동 사례라고 하면 어떤 사례들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나라로 그 백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그 멋진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엔 그게 또 먹혔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몰몬교로 가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 한국 식품, 한국 상품, 한국 의상, 뭐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그런 때입니다. 예.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이단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복 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을 한다라든가 네. 한국 영화 상영을 하고 한국어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들이 포섭 초창기에는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건전한 기독교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냥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경계심의 벽을 허물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죠. 그리고 이단 단체들의 특징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사랑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주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 계신 그 외국인들이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해외에 적응을 해야 되는 유학생들 그 심지어는 해외 현지인들까지도 이단들의 포교에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더구나 한류를 타고 들어오니까 그 경계심을 허물고 그 다가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냥 뭐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렵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계심을 허무는 그런 이제 시도로 그런 전략으로 다가온다면 더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문화적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접근을 하면 네. 국내에서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현대 한국인들은 많이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많이 약아졌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이단이다라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캐치를 해서 피해를 당하는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알고 한국보다도 외국에 포섭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구별할 수 없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지에서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기적 피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공을 들인 목양한 양들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이단들이 뭐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무슨 건강 세미나, 한류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한국 음식 만들기 세미나를 열고 그곳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예. 특히 동남아시아라든가 가난한 지역에선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공을 들인 양들을 이단들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뺏어가는 경우 이것이 단기적 피해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데요. 공들여 한류 열풍으로 쌓은 한국 이미지를 한국 이단들이 해외에서 다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나아가서 한국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해외 한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까지도 막을 수 있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은 야마가미 데스야로라고 하는 통일교 2세 피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 피해자들인데요. 네. 통일교 2세 피해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분노는 한 나라의 그 대표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총격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분노가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런 이단 피해자들의 눈물이 씻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대종교 같은 언론도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기독교 포털 뉴스도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도 있고, 그리고 바이블 백신 센터 같은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단 차원에서 이단 대응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같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이단 대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단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